여러분 4교시에서는 우리가 여태까지 배웠던 내용들 있죠? 그걸 가지고 관련 자격증에 이제 출제됐었던 문제들을 제가 정리해 놓은 게 좀 있는데요. 그거를 좀 같이 좀 풀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일단 뭐 책에도 그 연습 문제들이 좀 많이 있죠. 그래서 이게 좀 쉬운 문제부터 어려운 문제들까지 많이 좀 다루고 있는데, 앞부분에 이제 기본 문제라고 했는 거를 여러분들 한번 보시면 46페이지인가요? 이제 이렇게 이제 끝난 다음에 요게 이제 이렇게 기본 문제라고 이제 해서 나오죠. 기본 문제가 이제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이제 사지선다형이죠. 그 다음에 이제 뭐 연습 문제라는 게 이렇게 또 나오고, 두 번째로. 그래서 뭐 연습 문제 같은 경우는 이제 좀 고민을 좀 하셔야 되는 것들이 좀 있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시간 관계상 뭐 좀 힘들다 그러면 연습 문제는 뭐 굳이 뭐 할 필요는 뭐 없지만, 이제 컴퓨터 구조에 나중에 뭐 컴퓨터 구조 관련된 뭐 이런 회사나 뭐 이런 일을 하게 되면 이제 뭐 좀 깊게 공부하실 필요가 있는데, 그보다 이제 기본 문제라고 되어 있는 거는 대부분 저희들이 19년까지 정보처리 기사에 컴퓨터 구조라는 과목이 있었다 그랬잖아요. 이제 요즘은 이제 소프트웨어 쪽으로 바뀌어가지고 요 분야에 대한 거는 이제 일부만 중요한 것만 이제 다루고 있는데, 그래서 좀 하드웨어적인 거는 좀 많이 빠졌어요. 요번에 20년부터. 그런데 이제 커말이나 정보처리 산업기사는 이제 뭐 아직까지는 좀 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관련된 내용을 좀 이해를 좀 빨리 하고 싶은, 문제를 좀 풀고 싶은 거는 기본 문제를 먼저 좀 풀어보시고, 시간이 되는 경우 연습 문제를 같이 좀 해보시면 이제 앞부분에 설명했던 거, 그다음에 제가 설명한 내용 어느 정도 이해를 했는지를 좀 파악하는데 많은 도움이 이제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오피코드 명령어라는 게 컴퓨터에서 저희들이 아시겠지만 0과 1을 다루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 0과 1을 다루는 기본적인 단어 명령어가 우리가 뭐 여러 가지 형태로 설명할 수가 있겠지만, 나중에 이제 오피코드와 오퍼랜드, 오피의 종류에 따라서 또 오퍼랜드의 길이에 따라서 명령어들이 이제 다르죠. 그래서 32비트다 그러면 32비트의 하나의 워드를 하나씩 처리하는 단위고, 64비트 컴퓨터다 그러면 64비트를 처리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아무래도 한 번에 처리할 수 있는 게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길면 길수록 빠른 거잖아요. 근데 이제 요게 이제 뭐 CPU의 이제 주로 명령어의 처리 기준이지만, 그게 이제 명령어를 가져오는 어떤 기억장치 용량하고 같이 좀 이제 지원을 해줘야지 가능한 거고, 아무리 빨리 처리하더라도 가져오는 데 이제 오래 걸리면 의미가 없다 이런 얘기죠. 그렇죠? 가져오는 것도 빨리 가져오고 처리도 빨리 해야지 같이 맞춰서 컴퓨터의 성능이 빠르다. 여러분들 이제 빠르다, 느리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제 그런 얘기가 이제 여기서 나오는 건데요. 그래서 이제 나중에 보면 명령어의 형식에 대해서 다양한 형태들을 설명을 드리고, 일단 기본적인 명령어는 오피코드, 오퍼레이션 코드와 오퍼랜드. 오피코드는 뭐 하는 거냐, 그렇죠? 그 다음에 오퍼랜드는 실제적인 명령어, 데이터나 이런 게 들어가 있는 형태라 그랬죠. 그래서 만약 예를 들어서 오피코드가 5비트라면 2의 5승이 32개죠. 32개의 서로 다른 명령어를 처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퍼레이션 코드, OP 코드. 그래서 이게 뭐 여러분들이 알겠지만 비트라는 게 하나가 있으면, 하나가 딱 있으면 이게 0 아니면 1이잖아요. 그래서 두 가지. 그래서 두 개의 비트가 있으면 두 가지 곱하기 두 가지. 2의 2승, 네 가지. 그렇죠? 00, 01, 10, 11. 세 개의 비트면 또 2의 3승, 8가지. 그렇죠? 000부터 111까지. 그래서 이게 비트라는 게 0 아니면 1의 값을 갖는 이진수이기 때문에 서로 다른 정보를 표현할 수 있는 개수다 그러면 2의 n승이래요. n개의 비트인 경우는 2의 n승. 그래서 이제 2개 비트면 2의 2승, 그래서 4가 되는 거고,
3개 비트면 2의 3승 8가지의 서로 다른 정보를 저장할 수 있다. 그게 이제 뭐 오피코드라는 비트의 수, 이걸 이해를 하고 있느냐 이런 얘기. 근데 일반적으로 뭐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어떠한 그 비트가 있을 때, n개의 비트가 있을 때, 그걸 얼마나 많은 정보를 표현할 수 있느냐는 2n승의 서로 다른 개수의 정보를 표현할 수 있다. 그렇게 여러분 일반적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인터럽트 사이클에 대한 설명이고, 나중에 이제 설명을 드릴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요것도 출제됐었던 문제인데요. 중앙 처리 장치가 우리가 상당히 이제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센트럴 프로세싱 유닛이, 그러니까 컴퓨터를 이제 저희들 하드웨어를 이제 이렇게 보면 메인보드를 보면 엄청나게 이제 뭐 복잡하게 되어 있지만 다른 어떤 어떤 버스라든지 입출력 장치라든지 기억 장치를 빼고 안에 자그마한 CPU를 이렇게 열어보면 그게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거죠. 그래서 연산 제어, ALU, 레지스타, 그다음에 램하고 이런 것들을 서로 주고받으면서 사용자가 지시하는 명령어를 처리하는 거죠. 이제 그런 게 이제 CPU라는 게 상당히 중요하다. 이게 이제 프로세서라고 하는 프로세서가 뭐냐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할 때, 그래서 이제 CPU가 굉장히 중요하다. 그러니까 메모리라는 건 우리가 이제 주 기억 장치와 보조 기억 장치 두 가지로 나눕니다. 그래서 기억 장치 부분에 가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겠지만, 하드디스크가 이제 대표적인 보조 기억 장치고요. 여러분들 들고 요즘은 이제 거의 뭐 클라우드로 하기 때문에 USB 플래시 메모리를 안 들고 다니지만, 또 보조 저장 장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램에서 출발했는데요. 그래서 이제 주기억 장치라고 하는 건 저희들이 그림에서도 봤지만 메인 램이나 롬을 얘기하는 거고, 두 가지 형태로 나누는 거예요. 랜덤 액세스냐 리드 온리만 가능한 거냐, 휘발성이냐 비휘발성이냐. 그래서 이제 그런 거를 이제 계속 컴퓨터 구조를 하면서 그래도 이제 계속 말씀을 드릴 거고, 그 다음에 이제 기억장치 중에도 요 레지스타라는 게 또 있어요. 크게는 이제 주기억장치, 보조기억장치 나누는데, 그 안에 있는 CPU 안에 보면 레지스타라고 하는 또 속도가 빠른, 용량은 적지만 그런 것들이 몇 개가 있습니다. 구성 요소 중에. ALU라고 하는 건 CPU 안에 있는 논리 연산 논리 장치. 그 다음에 요 장치들 간에 정보를 전달하는 버스. 그러니까 우리가 저희들이 이제 일반적으로 타고 다니는 버스예요. 거기서 나오는 용어입니다. 그래서 컴퓨터라는 게 아시겠지만 뭐 처음에 이제 만들어진 게 아니잖아요. 나중에 이제 사람이 만든 거죠. 그러니까 뭐 아시겠지만 나무라든지 물고기 이런 건 사람이 만든 게 아니죠. 뭐 어떤 형태로든지 간에 사람이 만든 게 아니고 자연적인 거고, 컴퓨터라는 거는 자연적인 게 아니잖아요. 태어나서부터 있었던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옛날을 생각을 해보면 컴퓨터라는 건 사람이 만든 겁니다. 사람이 만든 여러 가지 뭐 자동차도 있고, 뭐 여러분들이 쓰고 있는 뭐 스마트폰도 뭐 당연히 사람이 만든 거죠. 그렇죠? 태초에 하나님이 뭐 만들었다 이런 개념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우리가 이제 용어를 이제 만들어야 되잖아요. 뭐 새로 만든 거에 대해서. 근데 이제 컴퓨터라는 거는 이제 compute, C-O-M-P-U-T, compute라는 말이죠. 계산하다. 그래서 예전에는 ER, 그래서 이제 계산하는 것, 그러니까 COM COMPUT라는 COMPUT라는 단어를 찾아보면 MPUT 이제 이거 계산하다라는 뜻이거든요. 계산하는 것 이래가지고 컴퓨터라고 되는 거고, 그 안에 있는 것도 다 이름을 붙이려고 하다 보니 뭐 마땅히 새로운 이름을 짓기가 어려워서 그냥 뭐 예를 들어서 주소버스다 그러면 주소를 가지러 가는 거를 이제 버스라고 하자. 영과 일을 전달하는. 그래서 이제 버스라고 이름을 지은 겁니다. 이게 입출력 장치를 얘기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저희들이 이제 노트북을 이제 켜잖아요. 이제 요걸 켜면, 전원을 켜면 가장 안에 있는 커널 프로그래밍이라고 그래요. 운영체제의 이제 밑단, 좀 이제 그게 이제 구동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운영체제를 구동하기 전에 어셈블리 언어가 그 구동을 하면서 요 환경 설정을 해주고, 운영체제 윈도우가 이제 그 윈도우라고 하면 구동이 되고, 그 다음에 애플리케이션 프로그램들이 이렇게 바탕화면에 여러분들이 만들어 놓은 게 쭉 설치가 되죠. 그래서 사실은 이제 그 컴파일 언어는 예전에 다 예전에 기계어를 바꾸기 전에 어셈블리 언어로 다 코딩을 했었어요, 예전에는. 요즘은 이제 이게 자연적으로 컴파일 언어인 경우에 해당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터프리터 언어 말고 컴파일하는 언어,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여러분들이 배웠던 C와 자바는 컴파일이라는 걸 하잖아요. 그러니까 디버깅을 할 때 뭐 디버깅 해야 컴파일 되고, 컴파일 해야 실행 파일이 생기고, 에러 없어야 실행 파일이 생기면서 그 수행이 제대로 되죠. 물론 이제 논리적인 에러인 경우는 또 다른 컴파일은 되지만, 일반적인 문법적 에러에서는 여러분들이 코딩을 하고 그 실행하기 전에 컴파일을 합니다. 그런 거를 할 때 그 에러가 없다라고 한다면 문법적으로, 논리적인 거는 이제 수행하면서 뭔가 원하지 않는 결과로 이제 들어가는 거고, 우리가 이제 논리적 에러가 아니라 문법적 에러인 상황에서는 그게 그 이제 뭐를 하냐 하면 .exe라는 파일을 만들기 위해서 원시 코드를 이제 여러분이 만든 C를 사람이 이제 만든 언어랑 비슷하게 돼 있잖아요. if 뭐뭐 하면 for 반복해라 뭐 이런 것들은 컴퓨터가 모르니까 그거를 0과 1의 기계어로 해당되는 .exe 파일을 만들기 위해서 그 사이에 바로 만드는 게 아니라 어셈블리 언어라는 걸로 바꿔서 사람의 언어를 어셈블리 언어로 바꿔서 실행 파일을 0과 1을 만드는. 그 사이에도 뭐 이제 많은 동작들이 있긴 하지만 대표적으로 그런 과정을 거쳐서 기본적으로 실행 파일. 여러분들 실행 파일은 그 어떤 문서로 열 수는 있지만 그 안에 있는 거를 그 도대체 해석이 안 되게끔 돼 있어요. 그 .ex라는 게 기계어로 만들어진 0과 1로 실행 파일을 이제 그 기능을 구현하는 거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사람이 만든 언어, 여러분들이 이제 소위 말하는 C 자바가 이제 그 사람이 만든 언어예요. 고급 언어죠. 고급 언어. 근데 이제 약간 이제 그걸 빗대어서 이걸 저급 언어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는데, 그 어떤 수준적 저급이 아니라 그 저급이야 이런 그런 뜻이 아니고, 기계가 그렇게 이해하기 쉬운, 바로 이해를 못하니까 요거를 어셈블리로 만들었다가, 그렇죠? 딱 어셈블리마다 요거는 0000111, 요거는 11100, 딱 약속이 되어 있는 걸 찾아가지고 그걸 하나씩 이렇게 실행 파일을 만드는 과정을 거칩니다. 그거 이제 어셈블리 랭귀지라. 근데 요거는 이제 나중에 또 비슷한 로드, 그 다음에 스토어 뭐 이런 단어, 일반적인 사람이 쓰는 단어를 쓰긴 해요. 그렇지만 약간 좀 어색한, 여러분들이 봤을 때 어색하다라는 표현은 여러분들 C나 자바, 파이썬 문법하고는 좀 다른 뭐 이런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 그 초창기, 그 초기 그 고급 언어가 나오기 전에는 비슷한 시기에 좀 나오긴 했지만, 그 전에 이제 아예 그 고급 언어가 없을 때, 소위 말하는 그 고급 언어라는 게 옛날에 파스칼, 포트란 뭐 이런 거 여러분 들어봤는지 모르겠는데, 코볼 뭐 이런 거, 그 위에 이제 C가 나오면서 그런 것들이 이제 사용이 좀 이제 덜하게 됐는데, 이제 그런 것들이 그 출현하기 전에 그 사람이 이제, 그래서 이제 그 어셈블리 언어라는 게 예전에는 이제 하나의 언어로서 C나 자바나 파이썬 배우는 것처럼 예전에 주로 이제 전산학과, 예전에 이제 전산학과라는 말을 많이 썼어요. 전산기공학과 뭐 이런 말도 많이 썼었고, 요즘에 이제 컴퓨터학과, 뭐 컴퓨터공학과, 정보통신학과, 뭐 소프트웨어학과, 이제 소프트웨어 하드웨어가 이제 좀 분리되는 양상의 대학 구조를 가지고 있는데, 그 다음에 이제 요 다른 말들도 이제 프로그램 코드는 여러분들이 사용하는 소스 코드 생각하면 되고, 슈도 코드라는 말을 이제 여러분들이 처음 접하는 학생들이 아마 있을 텐데, 이게 이제 관련 소프트웨어를 연구 개발하시는 분들이 이제 많이 쓰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슈도라는 단어를 여러분들이 한번 찾아보시면 뭐 비슷한, 유사한 뭐 이런 뜻이 있어요. 그래서 뭐 그런 유사한 코드라는 얘기는 뭐냐면, 코드는 아니지만 이제 어떤 문법적인 어떤 절차나 약속을 기반으로 한
그 코드는 아니지만 그거와 유사한 그러니까 그런 그 슈도 코드를 보면 프로그램 코드를 사람들이 보고 자연스럽게 만들어 볼 수가 있어요. 물론 이제 그런 거를 또 지원해주는 플랫폼도 있는데 그 사람이 거의 막 쓰는 언어를 쓰더라도 이걸 보고 이제 그러니까 사람하고 좀 친숙한 언어죠. 이건 더 이것보다 더 그래서 얘를 가지고 뭐 이게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프로그램 언어를 안 배운 사람들 있잖아요. 그 C나 자바나 파이썬 모르는 사람들은 뭐를 저장하고 뭐를 여기다 저장하고 그 다음에 뭐 할 때까지 이거를 반복해서 더해 주세요. 뭐 이런 게 슈도 코드예요. 그런 걸 가지고 우리가 C나 자바로 구현한 게 프로그램 코드고 그렇습니다. 인스트럭션은 저희들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명령어죠. 명령어. OP 코드와 오퍼랜드 두 가지로 이루어진 컴퓨터의 그 컴퓨터가 수행하는 기본적인 명령어, 인스트럭션 명령어입니다. 다음에 ALU는 산술 및 논리, 어리스메틱 로직, 그렇죠? 요거는 이제 그 뒤에 챕터에서 배우게 될 거고, 기억장치는 램과 롬이 있어요. 그러니까 버스는 데이터를 전송하는 거. 우리가 그 데이터 전송과 그 주도버스가 단방향, 나머지 제어버스나 데이터 패스는 양방향이라고. 그거를 이제 주의 깊게 좀 봐달라고 제가 강의 시간에 좀 그 말씀을 좀 드렸었죠. 방향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게 그렇죠? 단방향이냐 양방향이냐. 양방향이라는 거 이제 왕복 그 차선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단방향은 1차선 그러니까 그 원웨이 일방통행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종구의 기본 단위는 비트인데 이거 비트라는 게 영어 단어가 하나로 돼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이게 사실은 영어의 그 바이너리 디저트 있죠? 바이너리 디지트 뭐 이거의 약자입니다. 그래서 BIT BIT 바이너리 디지트라 그래서 바이너리라는 게 0 아니면 1이라 이런 뜻이거든요. 이진법적인 그죠? 이제 그게 이제 비트라는 얘기입니다. 중앙처리 장치는 CPU고요. 이런 기본적인 문제도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 컴퓨터는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로 이루어져 있다. 그렇죠? 그 다음에 그 우리가 진법 변화는 그 사실은 이제 예전에 상당히 중요하게 지금도 뭐 중요한 부분이긴 합니다. 하드웨어 하시는 분들은. 근데 이제 그 문제가 유형이 바뀌면서 이런 문제들은 이제 거의 이제 없어진 것 같아요. 기사의 경향에. 그래서 간혹 뭐 다른 산업기사나 커말에 나오기는 하는데 뭐 이제 제 생각인데 기본적인 개념은 좀 알아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소프트웨어 학과라고 하더라도 그 기본적인 진법이 뭐고 이진수가 뭐고 그 다음에 팔진수 우리가 이제 이진수 8진수 16진수 요 정도는 이제 그죠. 그 인도에서는 그보다 더 32진법까지 배운다고 제가 얘기 들었는데 그 어쨌든 이제 그 16진수를 우리가 좀 알아야 되는 게 뭐냐면 네트워크 프로그래밍에서의 그 데이터 플로우들의 흐름 자체가 거의 16진수로 출력을 하고 입력을 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그렇죠? 데이터의 특성상. 그래서 아마 이제 16진법까지는 이해를 하셔야 되는 건데 뭐 10진수야 여러분들이 뭐 늘 우리가 뭐 전화 여러분들이 늘 뭐 쓰고 있는 게 10진수고 그걸 이제 컴퓨터가 아는 언어로 바꾸는 게 2진수고요. 2진수가 너무 기니까 이걸 좀 줄여보자 하는 게 8진수, 그다음 16진수. 뭐 이런 개념으로 이해를 하시면 정확한 거고요. 그래서 이제 이거를 이제 뭐 13을 2진수로 나눌 때 2로 나누잖아요. 2, 6, 10이 나머지는 1. 그죠? 6을 몫을 가지고 다시 2로 나눠 나머지는 0. 그죠? 3을 2로 나눠서 나머지는 1, 그 다음에 1이 남고. 그래서 거꾸로 1, 1, 0, 1. 이렇게 한다는 거, 제가 강의 시간에 말씀을 이제 드렸죠. 그래서 이제 그 개념을 좀 알으셔야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거는 늘 말씀드리지만, 24가지의 정보를 표현하려고 그러면 2n승이 64인데 n이 얼마냐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2의 6승이 64잖아요. 그래서 2의 6승을 이제 64라고 하고 그거를 이제 그러니까 n개의 비트가 있을 때 우리가
얼마나 많은 정보를 표현할 수 있느냐 라는 게 이제 질문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기본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여러분들이 비트가 하나가 있다. 비트가 하나가 있어요. 비트가 한 개야. 그러면 한 개가 가질 수 있는 값은 0 아니면 1이잖아요. 그렇죠? 0 아니면 이제 1이죠. 의진법이니까. 그래서 이 구문은 이제 두 가지 정보밖에 표현을 못해요. 그래서 뭐 0이면 남성, 1이면 여성, 아니면 뭐 0이면 여성, 1이면 남성 이런 거밖에. 그러니까 참이냐 거짓이냐 이런 정보. 그렇죠? 그 다음에 뭐 그런 두 가지 정보 중에 갖고 있는 게 맞죠? 뭐 춥다, 덥다, 뭐 이런 거 있죠. 두 가지 정보. 근데 이제 이게 하나 더 많아졌어요. 만약 두 개가 된다 비트가 그렇게 하게 되면 비트가 두 개다 그러면 이제 네 가지의 정보가 가능한 거잖아요. 0, 0인 경우, 1, 0인 경우, 그 다음에 우리가 0, 1인 경우, 그 다음에 1, 1인 경우. 그렇죠? 그러니까 네 가지의 정보를 표현할 수 있는 거죠. 뭐 색깔이다 그러면 네 가지 색깔밖에 표현을 못해요. 00이면 뭐 하얀색, 11이면 검정색, 파란색, 노란색. 이거 외에는 정보를 표현을 못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의 개념으로 비트가 n개이면 이의 n승에 서로 다른 정보를 저장하거나 표현하거나 기록을 할 수가 있다. 라고 얘기하는 게 이제 기본적인 비트에 대한 개념이다. 라고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이제 소스로 되어 있는 거, 뭐 8진수나 16진수도 마찬가지고요. 뭐 10진수로 바꿀 때는 앞에 있는 거는 뒤에서부터 2의 0승, 2의 1승, 2의 2승, 2의 3승 곱하기 해서 더해주면 13이 되는 거고, 이거는 마찬가지로 2의 마이너스 1승, 2분의 1이죠. 2의 마이너스 2승, 4분의 1. 그래서 곱하기 해서 더해주면 4분의 3이 돼서 0.75가 돼요. 이거는 그냥 일반적으로 우리가 10진수로 하는 개념하고 똑같아요. 10진수도 이게 실제로 얘기하면 1158이라는 게 1000단위가 1이 1000개가 있다는 거잖아요. 1 곱하기 10의 3승. 그죠? 200이다 그러면 2 곱하기 10의 2승. 100의 뭐, 그죠? 뭐라는 것처럼 이 진수도 요게 2의 0승, 2의 1승, 2의 2승, 2의 3승. 우리가 소수점도 10진수로 얘기하게 되면 10.58이라고 0.5라는 게 이게 그 5 곱하기 10분의 1이라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58, 8은 이제 8 곱하기 100분의 1이라는 얘기고. 그런 개념으로 여러분들 이해를 하시면 기억하는데 좀 오래 기억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런 문제는 이제 기사나 이런 데 많이 나오는 문제인데요. 간단한 코드. 어떤 논리적인 그 어떤 개념. 특히나 이제 커말은 그 엑셀하고 액세스가 비주얼 베이직하고 많이 이렇게 API의 성질, 그러니까 API라는 특성과 비슷하게 어쨌든 매크로 프로그램은 다 비주얼 베이직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래서 물론 이제 그거를 이제 C로 연결해서 하는 방법도 있지만 간단하게 그 커만에서는 문제가 비주얼 베이직 문제가 이렇게 나와요. 이게 비주얼 베이직 이제 코드인데요. 다른 코드랑은 조금 좀 다르죠. C나 자바에서처럼 포문을 쓰는 거, while문을 쓰는 거랑 좀 다르죠. 그렇죠? 루프라는 말을 안 쓰잖아요. 그렇죠? 넥스트 뭐 이런 데로 쓰기도 하고 하는데, 그래서 이제 이런 건 어쨌든 뭐 비주얼 베이직을 별도로 배우시면 좋긴 하지만 기본적인 문법을 보면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뭐 카운트라는 변수와 썸이라는 변수의 0을 저장을 해라. 뭐 이 정도는 우리가 일반적인 뭐 C나 자바에서도 다 이해를 하고 있는 부분이잖아요. 그렇죠? 뭐 여기 원래 이제 뭐 여기 한 발을 붙여야 되지만 이런 거 없이 그냥 문제를 출제를 합니다. 그래서 반복을 해라. 요 조건을 만족을 하면, 그렇죠? 요거를 반복을 해라 이런 얘기죠. 그래서 카운터가 3보다 작거나 같냐? 그러면 0이 이제 3보다 작거나 같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걸 수행하는 거예요. 카운트 값을 1 늘리고 썸은 썸 더하기 카운트 요 두 개를 더하라는 얘기입니다. 더해서 1이 되고, 그 다음에 넘어갔더니 1이 3보다 작거나 같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2가 되고 2 더하기는 3이 되고, 그 다음에 3이 돼서 그 카운터 값이 1이 들어가서 3이 3보다 작거나 같죠? 참이에요. 수행을 하고, 그 다음에 요게 이제 카운터 값이 1이 증가가 되는데 요게 이제 3이 되고 카운터가 0일 때, 그렇죠? 그래서 이제 0일 때 요 조건을 만족해서 이렇게 되는 거고, 1일 때, 2일 때, 3일 때, 그렇죠? 요거는 4가 되지만 사실은 이제 요 3이 3보다 작거나 같잖아요. 그래서 카운터는 1이 증가되고, 그래서 요게 이제 6 더하기 4가 돼서 10이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런 코드가 간단하게
문제를 많이 출제하고 있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좀 확인을 이런 문제에다 좀 익숙해져야 돼요. 좀 간단한 코드는. 비주얼 베이직은 제가 따로 설명을 못하지만 2학년 때 아마 컴퓨터 활용 이런 거를 아마 들었던 학생들은 아마 요 비슷한 코드를 아마 봤을 건데요. 그래서 이제 이런 문제들이 간혹 출제가 됩니다. 간혹 짧은 코드에 대해서 논리적인 사고를 할 줄 아느냐. 양방향 우리가 주소와 제어버스 그 다음에 데이터 버스가 있는데 양방향인 거는 데이터하고 제어버스죠. 그렇죠? 그 다음에 소프트웨어에 대한 설명. 명령어들의 집합이다. 크게 시스템과 응용 소프트웨어를 나눌 수 있죠. 여기 시스템 소프트웨어는 또 안에 이제 운영체제와 기반 기초적인 프로그램 소프트웨어를 나눌 수가 있고. 그래서 이제 윈도우 요거는 응용 소프트웨어가 아니죠. 그렇죠? 운영체제 소프트웨어는 시스템 소프트웨어에. 그러니까 응용 소프트웨어라고 하는 건 여러분들이 늘 편하게 편하다라는 것보다 여러분들이 앱 하고 있는 스마트폰의 앱, 그게 바로 응용 소프트웨어입니다. 애플리케이션이라는 말이 응용하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스마트폰으로 오면서 그게 앱이라는 말로 일반화가 됐고, 우리가 이 바탕화면에 카톡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텔레그램 뭐 이런 것들도 다 응용 프로그램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한글, 뭐 그렇죠? 통계 패키지 프로그램, 뭐 그렇죠? 이런 것들이 다 이제 응용 프로그램에 해당이 됩니다. 요건 아까 말씀 이해적성은 64가지. 그 다음에 이제 4비트로 하는 걸 니블이라는 요거를 써요. 그렇죠? 그래서 캐릭터 문자 하나는 1바이트. 한글은 2바이트. 이거 영어에 대한 거죠. 그렇죠? 우리가 유니코드 방법을 쓰면서 이렇게 2바이트. 그렇죠? 자기네 영어는 1바이트. 그렇죠? 2에 8은 충분하니까. 근데 한글은 이제 그 8비트 가지고 중국어 같은 경우 그렇죠? 1바이트 가지고 안 돼요. 그렇죠? 우리나라 언어도 그렇고 워낙에 다양 쓰진 않지만 그래도 정보는 갖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 다음에 요거가 2배가 풀워드. 요거가 이제 뭐 요거 2배가 더블워드 뭐 이런 표현을 씁니다. 이것도 아까 설명한 문제죠. 이것도 이런 것도 이제 사실은 좀 어려운 문제긴 하지만 이것도 그 C나 자바와는 다른 코드의 형태죠. 1부터 10까지인데 자기를 더해서 i를 넣고 이거는 next가 들어가면 i가 하나 늘어요. 자동으로. 1일 때 1 더하기 2가 되고 넥스트를 만나면 1이 증가해서 3이 되고 다시 이제 3 더하기 3 6이 돼서 넥스트를 만나면 7이 되고 7 더하기 14가 돼서 넥스트를 만나면 15가 되고 여기서 끝나는 거죠. 15가 10보다 크니까. 1부터 10까지만 알아야 되어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15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좀 여러분들이 이해하기가 어려운 게 이런 문제 있죠. 이런 거. 이게 좀 어려울 수가 있지만 이런 형태의 문제는 이제 기사에도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언어가 C하고 자바와 파이썬이지만 문법적인 구조의 형태는 이렇게 간단한 몇 개의 코드를 주고 결과값이 뭐냐 아니면 이제 이렇게 여기다가 뭐 잘못된 코드를 넣어서 뭐 잘못된 거는 몇 번째 라인이냐 그렇죠? 그 다음에 뭐 합을 구하기 위해서 짝수만 구하기 위해서 얘는 뭐를 넣어야 되느냐 뭐 이런 식의 문제들이 많이 출제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여전히 여러분들이 배웠었던 문법적인 이해가 중요하기 때문에 C나 자바, 파이썬 같은 경우 그 뒤에 응용 부분을 이제 여러분들 또 별도로 많이 하셔야 되지만 앞에 기본적인 기본기를 탄탄하게 깔아서 탄탄하게 좀 다져놔야 된다. 잘 모르겠으면 반복해서 좀 보고 그 다음에 많이 좀 이제 실습을 많이 해보는 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한 주간도 건강하시고 늘 평안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